님, 지금 제품 구매하면 프로모션 혜택이 있는지요? 항상 연말에 행사를 많이 하시던데. 아, 예. 연말까지 기다려. 프로모션은 뭐 많이 네.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프로모션 네. 관련된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김효수님,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올프레시는 3D 엔드 기술 기반의 플래시인지요? 기존의 회전식 HDD가 아니고 반도체라서 데이터의 탐색 속도에 현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주신 대로 기존의 I/O 바틀렉이 엄청 개선되었을 텐데요. 네, 일단 3D 엔드 기술인지. 아직은 저희가 3D 기술을 쓰지는 않고 네네.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안정성의 검증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조만간 3D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님, 일반적으로 스토리지는 성능 문제 때문에 70%에서 8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플래시 스토리지는 99%까지 용량이 차도 성능이 동일한지요? 이거는 이제 아마 용량 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앞에 사례를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단지 미디어를 17개만 쓰고도 기존에 208개의 하드디스크를 쓴 것만큼 그 이상으로 성능이 나온 걸 보신 걸 알 수 있듯이 그런 여유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SSD 같은 경우에 저희 플래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가비지 컬렉션 영역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는 안 보이지만 숨어져 있는 용량이 여율이 한 25% 정도가 있습니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뭐 용량 차서 성능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은 좀 약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현님, 타 스토리지에서 히다치 올프레시로 이관 시 제공되는 솔루션은 있는지와 히다치 올프레시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일단 이관되는 솔루션은 저희가 유니버설 볼륨 매니저라고 해서 가상화 솔루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 LS 전선 사례도 사실은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서버도 바꾸고 스토리지도 바꾸는 그 아주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전사적 글로벌한 ERP에 다 쓰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서버도 기존의 OS를 아예 바꾸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검증하고 해서 데이터를 상당히 자주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 그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하셔서 빈번하게 계속 바꾸시면서 이제 테스트 하시고 그다음에 컷오프 할 때는 서버만 교체하는 시간들이 서버 교체하는 시간이 대부분 다 걸렸고요. 스토리지의 데이터 이관 시간은 거의 안 걸렸습니다. 네. 김태식님, 작년에 타사의 올프레시 스토리지 제품 발표에 참석했었는데요. 제품의 크기는 대폭 줄여서 전산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었는데 IoC에 열이 많이 나서인지 팬의 소리가 멀리서 들어봐도 소음이 굉장히 크던데요. 효성 인포메이션 취급하는 올프레시 스토리지는 열 발생과 소음 정도가 어떤지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경험을 해봤고요. 네네. 제가 이 어떤 제품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경쟁사 제품하고 저희 스토리지 제품이 같이 있었고요. 네.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제품이 상당히 소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같이 있었는데요? 네, 상당히 컸고요. 치명적이었다. 저희 스토리지는 그 고객분들이 옆에서 너네 거 꺼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돌고는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종환님, 실시간 미러링과 실시간 동기화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일 건데요. 실시간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볼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리드라이트가 다 가능한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시간 동기화는 한쪽 볼륨만 리드라이트가 가능하고 한쪽 볼륨은 이제 백업으로 그 현재 원본 이미지에 맞게 백업으로 실시간 동기화해서 맞춰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액세스는 실시간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또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또 전문가들이 또 답글을 또 여러분들 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답글 단 분들은 자기 질문에 대한 답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규님, 기존 환경에서 플래시 티어 추가 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 그리고 사용자 및 고객 경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플래시 도입 배치 전략이 궁금합니다. 포괄적인 질문이죠.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플래시
제품에서 티어링을 제공하는 벤더들은 올프레시 제품에서는 사실 현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올프레시 제품을 업데이트하면서 티어링 기술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현재는 이제 TLC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동작을 하진 않겠지만 향후에 이제 저희가 3D 랜드라든지 TLC 제품이 나왔을 때 네. 그런 제품과 현재 이제 좀 MLC의 좀 우수한 내구성 제품과 티어링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네. 그런 제품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기능들은 만약에 저희 걸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들은 그냥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타사 거를 쓰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UVM이라는 아까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이용해서 가상화로 통합을 해서 저희 컨트롤러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동주님, 사용하다가 긴급하게 장애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지보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지보수 정책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이트랙이라는 이제 그 홈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리 연결해 주시면 장애가 인지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콜을 받고 먼저 가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 교체들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 서비스 계약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 계약을 하신 고객에 한해서는 2시간 이내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 달려가서 긴급 조치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들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일성님, 디스크 용량의 낭비를 막기 위해 핀 볼륨을 만들면 성능 저하는 없는 것인가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플래시 성능이 그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의 성능에 비해서 많게는 뭐 거의 10배, 30배까지도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스크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성능의 저하가 눈에 보이실 수가 있지만 플래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성능 영향도 네. 컨트롤러 장애 시 성능 영향도는 몇 프로나 될까요? 성능 영향도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네네.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긴 한데 저희 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장애 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버가 그 컨트롤러 붙어 있는 채널 쪽에 인식을 해서 넘기는 그 타이머 값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타이머 값에 이제 넘어가는 거에 좀 영향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정태님 질문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올플래시 제품은 쓰기 횟수가 많은 업무에는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VDI 위주의 업무에만 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DB, ERP 등에도 망설임 없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망설임 없이 도입하실 수 있고요. 뭐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오히려 특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LS 연성 같은 경우가 예, ERP 업무죠. 네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이제 모 금융사의 구성도 당연히 계정기의 업무였고요. 네. 김영욱님, 사실 글로벌 웨어 레벨링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차피 물리적으로 쓰기가 다 된 미디어는 읽기 위주로 사용하고 쓰기 여유가 있는 매체를 위주로 쓰기를 한다는 건 해당 매체에만 쓰기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이제 이 웨어 레벨링이라는 기술이 이제 플래시가 그 어떤 라이트 횟수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 플래시를 한쪽에만 많이 쓰게 되면 그쪽 플래시가 더 이상 라이트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정상적인 플래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글로벌 웨어 레벨링은 그게 SSD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SSD 간의 어떤 내구성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쓰기가 다 찬 제품이라고 한다면 리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리드 위주로 가게 내버려 두고 쓰기를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쓰기가 가능하도록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가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쓰고 계시다가 올플래시를 잘 쓰고 계시다가 뭐 SSD가 뭐 장애가 나서 나갈 수 있잖아요. 스페어링을 해서 이제 다시 넣는다고 했을 때 딱 보면 다른 디스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쓰기가 50% 찼는데 새로 온 애는 100%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그 레벨이 안 맞게 됐을 때 그 새로운 놈한테 좀 더
라이트가 가게 함으로써 네네네.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향상이 되는 그런 음.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효숙님께서 검증된 MLC가 좋긴 한데 최근에 TLC도 내구성 성능이 매우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MLC와 TLC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에 기반하면 좋을지 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TLC 최근에 TLC도 내구성이라는 성능이 좋아진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TLC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리드는 괜찮지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가 있고 검증된 MLC를 쓰시고 가능하면 TLC는 좀 리드 위주의 어떤 업무 쪽에 적용하시는 게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플래시 간의 티어링, 그러니까 TLC와 MLC를 리드와 읽기 중심으로 이제 밸런싱해 줄 수 있는 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좀 섞어서 좀 써 주시면 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우일님, 기존의 전통적인 레이드 구성 방식과 같이 올프레시 스토리지도 레이드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데이터 파손을 우려해서 레이드로 할 필요가 있을지요? 아니면 신뢰성이 높아서 단일 구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레이드 구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레이드 구성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네. 네. 고은성님, 멀티 큐잉 기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멀티 큐잉 기술의 어느 부분을 네. 말씀드렸는지 지금 질문의 네. 요지가 아마 이제 아까 그 SSD에서 제가 그 여러 개의 메모리 모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멀티로 이제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SSD는 메모리 모듈을 여러 개를 못 넣거든요. 패키지를.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한 번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날 때는 사용자 I/O가 오더라도 그 가비지 네. 컬렉션을 끝내고 나서 I/O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저희 거는 여러 개의 플래시를 멀티로 작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을 한쪽에서 일어날 때 가비지 컬렉션이 안 일어난 다른 플래시 모듈이 손쉽게 이제 I/O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네. 하는 멀티 잡을 해줌으로써 라이트 클립을 방지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네. 전지훈님, 올프레시 스토리지 도입 후에 SAP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성공 사례는 잘 보았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사용하는 오래된 파워빌더에 대한 사례도 있을까요? 사실 도입 결정권자한테는 제가 자료를 드려보지만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돈만 많이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원이 벤츠 타고 다니는 느낌이라 할까요? 아, 이런 마인드를 바꿀 만한 한 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한 방을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약간 그 SAP, 이게 파워빌더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제 개발 툴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마 파워빌더를 쓰고 계신다는 거는 오라클 DB라든지 이런 DB를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아까 그 플래시 어세스먼트에서 네. 미리 도입하시기 전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뭐 미리 시뮬레이션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이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현님, 일반적인 SSD의 경우 데이터를 지우는 것도 쓰기처럼 수명 단축이 된다고 하던데요. 히다치에서는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요? 네, 당연히 있고요. 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저희가 화이트페이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우는 것, 그 서버에서는 지우지만 사실은 실제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를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프로세스를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가비지 컬렉션은 저희가 아까 25%의 이제 오버 프로비전 영역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그 지우기를 실행하도록 해서 내구성을 올려주는 기술이 있고요. 블락 라이트 어보이던스라고 하는 기술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네. 압축 기능하고는 또 다른 기능인데 이것도 일종의 압축 기능이긴 한데 쓸데없는 어떤 라이트를 방지를 함으로써 실제로 뭐 1기가의 데이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128KB의 데이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장은 8KB만 저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아예 어떤 쓰기라든지 이제 지우기의 어떤 가능성들을 줄여줌으로써 더 내구성을 높이는 기술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홍미숙님은 이제 히다치 데이터 시스템의 그 제품의 이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결국 그래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뭐 어떤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아, 김효수님, 아니 홍유성님. 홍유성님, 네. 예. 아, 그 HS만의 장점은 그게 있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한 34년 정도 되는데 네. 스토리지 비즈니스 그만큼 했습니다. 음. 그리고 EMC 이제 그 경쟁사보다도 더 오랫동안 저희가 해온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국내 엔지니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그 고객분들의 니즈를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해서 기술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외국 분들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 그 HDS에서도 한국 기술 서비스는 가장 훌륭한 측에 좀 속한다고 좀 네, 평을 듣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육남성님, 도입 검토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성능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가격적인 측면을 비교 부탁드립니다. 속도, 용량, 관리 부분 등에서 상당히 다양한 차이가 있을 텐데 일반 하드디스크가 100이라면 올 플래시는 얼마 정도의 가격적인 투자가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0 rpm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5년 TCO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5,000 rpm하고 보다 좀 한 10%에서 20% 정도 더 싼 걸로 시뮬레이션이 좀 됐고요. 5년 TCO가 아니라 일반 도입 비용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2대 압축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DB 환경이라고 하신다면 이대로 압축은 충분히 이제 보장이 되는데 그런 환경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압축 효과까지 네. 적용하신다면 지금도 15,000 rpm보다는 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기주님, 기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프레시 스토리지는 어떤지요?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했던 스토리지 경우 아무래도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전에 올프레시 스토리지의 완전 삭제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듣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요? 이 완전 삭제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플래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어떤 내구성도 희생을 해야 되거나 실제로 아까도 쓰기가 직접 실시간으로 지우기를 할 때 실시간으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SS 리저브를 하고 있다가 알아서 타이밍에서 지워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그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 인정받고 있는 이제 그 쉐리링 기술이 있습니다. 플래시 관련된 네. 플래시 이레디케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일종의 리셋을 해드리고 아까 보이지 않는 영역, 오버 프로비전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도 리셋을 한 다음에 이게 확실히 지워졌다는 걸 고객한테 검증하는 리포트를 드린 다음에 반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3의 업체가 이제 미국에서는 제3의 업체가 하는 것을 이게 표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제3의 업체가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허성윤님, 컨트롤 외에 실제 메모리 부분도 제조사마다 구조가 다른지요? 예, 뭐 당연히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뭐 그렇지만 뭐 MLC나 뭐 TLC나 이런 기본적인 기술 레벨에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명수님, 올프레시 스토리지에서 디스크 성능도 중요하지만 백플레인의 성능도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전용 플래시를 쓰더라도 기존 컨트롤러의 처리 방식이면 병목 또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게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전용 플래시 머신이즘 처리하는 이제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현재는 CPU 프로세싱 파워를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MD CPU 그 프로세스 파워를 거기에 넣고 있고 네. 이제 다른 그 벤더들은 지금 컨트롤러의 CPU 파워를 이제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병목이 백플레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NVMe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가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네, 되고 네, 있는데 네, 그렇죠. 제가 작년에 이제 히타치 쪽에 이제 그 저희 프로덕트 매니저 쪽을 좀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NVMe 기술이 좋긴 한데 NVMe가 기존의 사스 방식이 이제 네.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차이점 뭐냐면 사스는 이런 안정성 부분들, 이게 페일오버 한다든가 디스크를 여러 개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안정적이고 스토리지 구성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NVMe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PCI 익스프레스 방식, 그러니까 서버 내부 대역부 구성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페일오버를 하거나 디스크 여러 개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표준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스토리지에서 적용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성능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현재 있지만 이제 대형 스토리지, 저희 같은 대형 스토리지들은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네.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어프로치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윤석현님, 올프레시 스토리지 용량 증설 시에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팩 단위인지요, 디스크 단위인지요? 저희가 이제 G 시리즈가 있고 F 시리즈가 있습니다. G 시리즈는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이면서 올프레시도 제공이 되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F 시리즈는 이제 온리 이제 올프레시만 제공하는 제품인데, 이제 온리 올프레시 제품군은 저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라인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용량 증설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매하시는 방법이 되겠고요. 따로따로 구매하시진 않고요. 네.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제품군 G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도 제공을 하고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방법도 제공이 됩니다. 네.